13회는 너무 답답했고 방금 방송을 끝낸 부부의 세계 14회도 답답함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설마? 라는 기대감이 증폭되더니 결국 엔딩에서 나에게 사이다 샤워를 안겨준 부부의 세계 14회다. 그럼 부부의 세계 14회 줄거리 및 감상평 정리하면 지선우. 그래, 이 맛이야. 다른 글에서도 언급한 것 같은데 내가 부부의 세계에 끌려 늦은 시간까지 본방 사수하고 리뷰까지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미친듯이 폭주하는 지선우 때문이었다. 당연히 내가 좋아하던 지선우의 이런 모습이 사라진 걸 넘어 지선우가 자살 시도까지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이 드라마를 왜 본 거니? 라는 후회도 했었다. 하지만 14회 엔딩에서 지선우는 그동안 나를 매료시켰던 모습을 다시 보여준다. 세상의 여다경에게 내가 더 잘할 거 아냐? 너도 그랬으니까 이태호 나랑 잤어라고 터트릴 줄이야. 한편 이 장면은 김희애의 연기가 정말 좋았다. 대사 톤이며 얼굴 표정이며 여다경 내까짓게 날뛰어봤자 내 손바닥 아니야. 라는 지선우의 무뚝뚝한 자신감이 김희애의 연기 때문에 더욱 부각되며 나의 속을 더 시원하게 해준 것 같거든. 암튼 14회 엔딩에서 제대로 컴백한 지선우의 매력을 마지막 회까지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준영 체벌의 중요성 14회까지 보면 이준영은 14회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맞은 것 같다. 그런데 이태호에게 아구창을 맞은 이준영은 한방에 정신을 차려서 이래서 체벌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참고로 이준영은 이태호에게 맞기 전까지만 해도 지선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어서 지선우에게 너무 막해서 나의 답답함을 불타오르게 했었다. 하지만 이태호에게 맞고 난 후 이준영은 지선우의 소중함을 드디어 깨달았다. 그리고 지선우가 데리러 오자 방으로 올라가라고 난리치는 여다경의 말은 씹어버리고 심지어 신발도 안 신고 양말 바람으로 여다경의 집을 뛰쳐나가 지선우의 차에 후다닥 타버리기까지 한 이준영이다. 암튼 이번 일을 계기로 이준영은 지선우에게 평생엔 절대 복종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다경의 개소리. 이준영과 함께 있던 딸이 울자 여다경은 본색을 드러내고 이준영에게 너 재미한테 무슨 짓 했어? 때렸니? 다 해줬잖아. 이만하면 마음 잡고 적응할 때도 됐잖아.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지나갈 수는 없었니? 대체 뭐가 문제인 건데? 대체 내가 너를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는 거니? 어디까지 봐줘야 되냐고 너를? 이라고 난리를 치며 나의 짜증을 폭발시킨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는 짜증과 사이다를 동시에 안겨줬다. 이유는 여다경이 이준영에게 맥락없이 난리를 친 이유는 이준영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이태호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 때문으로 보인다. 즉, 여다경은 이준영을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한 걸로 밖에 안 보인다. 또한 여다경은 개소리도 지저댔다. 여다경, 지의 불륜질 때문에 부모가 이혼해서 힘든 이준영한테 대체 뭐가 문제인 건데?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 문제는 여다경, 너야 너라고. 이 장면이 또 짜증이 났던 이유는 이준영의 아구창을 날린 이태호도 여다경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무 죄 없는 이준영에게 분풀이를 한 걸로 밖에 안 보이기 때문. 딱 봐도 여다경 혼자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준영의 아구창을 날려? 물론 이태호가 날린 아구창 때문에 이준영이 정신을 차리고 지선우의 소중함을 깨닫긴 했지만 그래도 이 장면에서 이태호의 행동은 이해가 안 됐다. 이 장면이 사이다였던 이유는 정줄 놓고 난리치는 여다경에게 맞서 마구 소리 지르는 이준영 때문. 그래, 이준영이 이렇게 바락바락 여다경에게 반항을 해야 지옥길만 걸어야 하는 불륜 커플 이태호 여다경이 고통스럽지 않겠어? 손재혁과 고유림의 사이는 좋아졌다. 고유림은 손재혁의 사무실을 찾았고 두 사람은 함께 연주회를 보며 데이트를 즐겼다. 설명숙은 병원 부원장이 됐다. 지선우는 마강석의 병원을 찾았다. 마강석은 잠시 밖을 나가 김윤기에게 지선우가 자신과 함께 있음을 알렸다. 지선우는 마강석에게 왜 잘해보려고 하는 것마다 망치는 걸까? 내 남편, 자식 지키고 싶었던 것들마다 다 놓쳤다고 털어놨다. 마강석은 그런 지선우에게 집착은 독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지선우는 제가 못 견디겠는 건 아이가 절 미워한다는 거다.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겠죠라고 하소연했다. 마강석은 버티고 살다 보면 가끔 벼뜰 날이 있다고 위로했다. 지선우는 버티기에는 지쳤다. 나 하나 없어지면
다들 편해질 것 같다. 나도, 준영이도, 이태호도 라고 이야기했다. 다음날 마강석은 지선우가 숙소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지선우가 전날 했던 발언들을 떠올리며 불안한 마음에 지선우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김윤기에게 전했다. 김윤기는 진료를 취소한 채 병원 밖으로 나갔다. 그때 설명숙을 만나고 있던 이태호가 이 사실을 알고 지선우를 찾아 나섰다. 그 시각 지선우는 바다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모래사장 위에 겉옷을 벗어놓고 한 발짝 한 발짝 바다로 걸어 들어갔다. 김윤기는 지선우의 겉옷을 발견하고 애타게 지선우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 김윤기는 물에 빠진 지선우를 발견하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목숨을 구한 지선우는 정신을 차린 뒤 김윤기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멀리서 이를 목격한 이태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발걸음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온 이태호는 샤워를 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리고 차도철 가족과의 저녁 식사 참석 준비를 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이들에게 제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여다경은 울고 있는 제니와 이준영을 발견한 뒤 제니에게 무슨 짓 했냐? 때렸냐라고 소리쳤다. 이준영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자기 혼자 놀다가 넘어졌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해명했다. 여다경은 이준영에게 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냐고 소리쳤다. 이준영은 내가 언제 봐달라고 했냐고 맞섰다. 이태호는 그런 이준영을 때렸다. 이어 정신 안 차리냐? 너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야 하냐고 혼냈다. 병원에 있던 지선우는 이준영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다. 그리고 휴대전화 전원을 켜 이준영에게 전화했다. 이준영은 흐느끼며 진짜 미안한데 나 좀 데리러 와주면 안 되냐고 말했다. 지선우는 곧장 병원을 나서 차를 타고 이태호의 집으로 향했다. 지선우는 집 앞에 도착해 이준영에게 빨리 나와라고 했다. 여다경은 이준영에게 당장 방으로 올라가라고 했지만 이준영은 밖으로 나갔다. 여병규는 여다경을 붙잡았다. 여다경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빠는 알지 않냐? 저 여자가 망치게 놔둘 순 없다고 했다. 여병규는 여다경을 다그쳤다. 지선우는 이준영을 끌어안았다. 그때 여다경이 밖으로 나왔고 지선우는 이준영에게 차에 타 있으라고 했다. 여다경은 지선우에게 당신 집착이 준영이를 망치고 있다. 준영이는 안정되고 있었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순 없냐고 말했다. 왜 이렇게 준영이에게 집착하냐는 지선우에게 여다경은 그게 최선이니까. 두 사람이 애 사이에 두고 싸우는 거 나도 지치는데. 준영이는 오죽하겠냐. 그리고 당신 정상 아니잖아. 당장 학폭도 내가 막았다고 했다. 지선우는 준영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아니냐. 이태호가 흔들리는 거 보고 불안했던 거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키고 싶은 내 마음 이해한다. 나도 그랬다. 그런데 그거 아냐. 그런 절박함, 간절함, 아무 의미 없다는 거. 결혼은 부부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뒤집히고 깨지기도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를 들은 여다경 내 결혼은 다르다며 부정했다. 지선우는 여다경에게 이태호, 나랑 잤다고의 충격을 안겼다. 이 밖의 시간 흐름을 따져보면 이준영과 여다경이 한 집에서 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준영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여다경이 좀 이해가 안 됐다. 적어도 1년 정도는 같이 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면 모르겠는데 딱 보면 한 달 정도 산 것 같구만. 어떻게 이준영이 자신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하긴 저렇게 멍청하니까 유부남이랑 불륜질이나 하겠지. 설마 했는데 13회에서 지선우에게 진료받던 여자 환자는 역시나 탈이 나고 말았다. 그리고 여자 환자의 아버지 같은 사람은 지선우를 상대로 난리를 쳐서 황당했다. 이유는 13회에서 지선우는 그 여자 환자를 상대로 할 거 다 한 것처럼 보였고 여자 환자 또한 지선우의 진료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 그래서 지선우에게 난리치는 여자 환자의 아버지가 꼴보기 싫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에서는 의외의 인물이 활약을 펼치니 그건 바로 설명수. 여자 환자의 아버지가 난리를 치자 일단 잘못했다고 말하며 수습을 하려는 지선우를 막아선 후 당당하게 아버지를 제압하던 설명숙은 듬직해 보였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잘은 모르지만 저 상황에서 지선우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왠지 저 아버지는 이런 지선우의 말을 꼬투리 잡아 나중에 소송까지 걸고 더 난리를 쳤을 것 같기도 해서 지선우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정리한 설명숙은 멋져 보였다. 14회에서 설명숙은 의외의 모습을 또 보여줬다.
그렇게나 원했던 부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지선우를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고 원장에게 말했기 때문. 그동안 부원장이 되기 위해 별별 짓을 다 했던 설명숙의 모습을 기억해보면 지선우를 기다려보자는 설명숙은 굉장히 의외일 수밖에 없었다. 지선우가 일하는 병원도 좀 이해가 안 됐다. 그렇게나 큰 병원이 응급실도 없는지 아파 죽으려고 하는 여자 환자를 상대로 다른 의사들은 예약 환자가 있으니 기다리라고만 할 줄이야. 사직서 에피소드에서 지선우는 진짜 실망이었다. 상황이 힘드니까 사직서를 제출한 건 이해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후 바로 짐을 싸서 병원을 나갈 줄이야. 그냥 의사도 아니고 부원장인 사람이 인수인계 같은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저런 식으로 짐을 싸서 나가면 남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건지. 솔직히 편의점 알바도 저딴 식으로는 안 그만둘 것 같아서 이런 지선우의 모습은 너무나 무책임해 보였다. 정줄 놓고 고함치는 여다경에게 이준영이 바락바락대들 때 이준영이 당신 그거 알아요? 아빠랑 우리 엄마 잔 거? 라고 일갈했으면 이준영에게는 너무 벅찼겠지만 나는 재미있게 봤을 것 같다. 혜강이 엄마라는 여자 천벌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치인을 하려는 것 같은 남편이 알고 보니 다른 여자들에게 헤르페스라는 성병이나 옮기고 다녔다는 스캔들에 휘말려서 개망신당하는 그런 천벌. 부부의 세계 15회 예고를 보면 지선우는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고 이태호와 여다경은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결말은 지선우와 이준영 둘이서만 고선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 이태호와 여다경은 평생을 불행한 부부로 사는 건데 15회 예고를 보면 내가 원하는 결말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암튼 결말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 부부의 세계다.